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빛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열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냥 음화라고 하면은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과 음은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 있지만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서로를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양은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같은 불이고 같은 빛이고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죠. 서로 불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나타나게 되는데 음양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양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동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소극적이고 정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밝다라고 하면 음화는 어둡다가 아니라 병화에 비해서 조금 덜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화가 억수로 겁나게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화는 차갑다가 아니라 병화에 비해서 덜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병화가 1000도 정도의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예를 들어서 500도, 400도 정도의 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가 1만 촉광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그거보다는 좀 덜 밝은 5000 촉광 정도의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5000 촉광 정도로 이렇게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로 상대적인 것이 강한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이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는 양화인 병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더 밝고 더 뜨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열기라고 봤을 땐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 조후의 역할은 병화가 월등히 잘한다고 하지만 정화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밝게 비춰주지는 뭐 조후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병화가 정화에 비해서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조후를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밝기를 말씀드리면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을 때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개념, 지상에서는 모닥불 같은 개념이라든가 촛불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밝기 면에서도 병화가 정화보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병정화의 차이는 이런 점이 있다. 그러면 질문하실 때 그럼 정화로 태어나지 말고 병화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는 것이고요.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용도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금을 단련할 때, 특히 금을 단련할 때는 병화는 금을 단련할 힘이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정화로 금을 단련하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맞게 사주의 배합이 중화를 이루면 좋은 것이고,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사주의 배합이 중화를 이루면 정화도 병화 못지않은 그러한 좋은 국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양화인 병화가 음화인 정화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하고 차이는 있지만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쓰임과 용도가 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불을 핀다라고 하면 병화는 자연적인 이렇게 불이 될 수 있죠. 자연적으로 불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 연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 타는 것이고요. 정화는 일부러 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가 별도로 필요한 화가 됐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사시사철 대동하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4월, 5월 화가 왕한 계절에도 정화는 간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죠. 정화가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면 불이 굉장히 큰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화는 왕한데 그 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인성이 없으면 지금은 활활 타지만 좀 이따 연료가 떨어지면 그 불은 어떻게 돼요?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화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간목 한 줌 정도는 있어서 정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정화가 간목 인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또 병화와 달리 정화는 목이 또 인성이 너무 많으면 목다 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과유 불급이 돼서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트린다, 목다 화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이때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잘게 쪼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벽갑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병화보다는 조금 사주국세 갖추는 것이 좀 까다롭긴 하더라도 또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또 매력과 정화 나름대로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경금으로서 배합을 하면 좋은 것이고, 일간 병화가 정화가 너무 왕해진다 이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가 통제 또는 다른 말로는 수보 양광해주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이민년 갑진월 마지막이고요. 내일 이제 입하가 되겠죠. 입하 전까지는 물론 이제 진월, 갑진월로 볼 수는 있겠지만 순수하게 오늘이 내일은 절기가 있는 날이고 오늘은 순수하게 이민년 갑진월 마지막 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시 이제 진월을 공부하려면 이제 내년 개묘년 진월이 되어야지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월의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고구, 중요한 것은 고구도 중요한 것이지만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게 되고 입하가 되게 되면 사오미 남방으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계절은 환절기가 되겠죠.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환절기가 되고요. 진술, 축, 미, 월은 모두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축, 미, 월,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토가 왕할 때 예를 들어서 정화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면 화생토를 하죠. 물론 금도 하지만은 화생토 하기 때문에 화는 토를 생하는데 월령 자체에서 토가 많으면 이거는 일간이 화를 생한다라기보다는 왕한 토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1,000만 원이 있을 때 남들한테 500만 원, 600만 원 빌려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줄 수 있지만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1억을 빌려달란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출 받아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사주 명리학에서 대출이라는 개념은 없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많은 것인데 진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상관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운을 뺏기는 것이죠. 설기태과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먼저 생조해서 저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 만약에 인성도 없고 비견겁제도 없는 상태에서 식재관만 있다라고 하면 일간 정화가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생조 또는 방신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겁제라고 하는데,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지로 5화라든가 4화 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간이 신약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건 신왕한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일간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다 인성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진월의 정화 약하죠. 약한 상태에서 설기까지 당하니까 반드시 간목을 얻어야 된다. 을목은 된다 안 된다. 물론 을목 자체가 목이기 때문에 목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을목은
습목이죠. 습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보다는 물에 젖은 나무 태워봤자 불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끓음만 나거나 연기만 나게 되죠. 그래서 정화는 을목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간목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거, 진월의 목은 물론 임묘월은 아니다 하더라도 진월의 목은 간목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 다시 목이 왕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정의인 간목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죠. 모가 되기 때문에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월의 정화는 간목을 쓸 때 아울러서 경금을 같이 대동해서 써야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벽갑 인정할 수 있다. 이때는 재성으로서 인성을 극해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재극인이라고 해서 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재극인도 용재파인하는 재극인은 좋은 긍정적인 재극인이 되지만 탐재파인하는 재극인은 이거는 부정적인, 오히려 인성을 파해서 나쁜 재극인이 되는데, 오늘 진월의 정화가 간목을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준다. 벽갑 인정해준다는 말 자체가 좋은 뜻이잖아요. 그리고 용재파인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극인이 나쁜 재극인이 되지 않는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4화라든가 5화 등을 보게 돼서 일간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강해 줄 필요도 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진월의 정화가 일간이 왕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목경금을 쓰고요. 일간 정화가 왕해지면 임수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그런 관계, 내가 생하는 거죠. 아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것을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식상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음대음의 관계가 됐을 땐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식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상관이 되겠죠. 상관격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 진월은 토가 왕하고 일간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또는 화토진 상관격이 됩니다. 진자가 붙으면 어떻다? 상관격에는 진상관격이 있고 가상관격이 있는데,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경우를 말하고요.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 다시 한번,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상관격은 대체적으로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진상관격은 상관을 용신으로 쓸 수 없고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으로 써서 상관패인하는 것, 상관패인 격이 되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화토진상관격이 됐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을 얻게 되면 인성을 얻어서 이렇게 되면 상관패인 격에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고요. 간목은 진토,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상관격의 상관패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의 특성에 따라서 목이 다시 많아지는 경우에는 경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명식을 한번 면밀히 보게 되면 연지의 인목을 얻었죠. 지지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진에 통근되어 있고요. 인에도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말했던 것처럼 정화가 정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경금을 얻어서 반드시 벽갑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는데, 경금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 다시 많아지는 경우, 정사일주전을, 그러면 정화가 약했을 때 약하고, 예를 들어서 목이 왕할 때는 경금이 필요하지만 정화 자체도 왕할 때는 굳이 경금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비울 때
불이 약할 때 큰 나무를 놓으면은 불이 꺼지겠지만 불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왕하다, 불 크다라고 할 때는 큰 장작로도 다 탑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억지로 쪼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사일주가 되면 굳이 경금을 얻을 필요는 없고, 있으면 뭐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연간에 있는 임수는 정화일간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 준다. 물론 금방 경금이 없어도 굳이 벽갑 인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지만, 이 정도 되게 되면 정화일간 자체가 왕해지죠. 그러면 임수로서 보강해 줘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간목의 용신보다 이건 용신 자체가를 튼튼히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거는 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관 자체가 진월에 약하고 왕목에 의해서 설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원칙계는 아니고 금을 얻어서, 물론 벽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수를 생해주는 개념으로서 재성을 쓰는 것이 좋거나, 아니면 뭐 수를 다시 얻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거 정화는 뭘 쓰지 않는다? 개수는 아무리 그래도 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수는 물론 목을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임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금이 투출돼서 또 이제 임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뭐 간목을 갖다가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경금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화는 경금의 장생이기 때문에 이 재성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국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다. 단 대운에 따라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사주 국세 자체가 정화일간이 이렇게 국세 갖추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화운을 가도 괜찮고요. 요 대운 때, 이 무신 대운 때 인신상충되는 것은 좋지 않고, 사유회금하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왜냐? 목을 얻었기 때문에, 화도 얻었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오늘 운을 만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해시는 안 됩니다. 왜냐? 신해시는 사해상충에서 사화가 확 깨져버리죠. 이 신금 가지고는 뭐 벽갑 할 수 있는 신금이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목에 의해서 정화가 질식될 수도 있는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비슷한 신사시일 것 같지만 경자시와 신해시는 천양지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또 임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이거 임수를 시에서 얻어서 좋을 것인가? 이건 정임합이 되죠. 정임합. 이거는 한목이 된다라기보다는 탐합해서 사주가 탁해졌다, 이렇게 탁한 사주, 탁명이라고 하죠. 탁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제가 아무리 목이 왕하더라도 개수를 쓰는 것은 제가 탐탁지 않다라고 보죠. 언젠가 이 개수는 정화를 갖다가 언젠가 한 번은 공격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있거나, 잘 살다가 이상하게 한 방에 좀 안 좋은 일을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때가 알게 모르게 저 정화 옆에 개수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건 이제 사람들 뭐 관사론잡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에 뿌리를 둔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이거는 왕합니다. 간목이 정화도 생주해 주고 있고, 이거는 그냥 관사론잡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관사론잡 불론합니다. 관사론잡을 불론한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중신경 해도 관사론잡 불론, 자 설명할까요? 살중신경, 관사론잡 불론하고요. 제살, 태왕, 이거 관살혼잡을 불론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같이 신왕 한 사주, 특히나 신왕 무의 한 사주들을 또 관사론잡을 불론하고요. 또 병화가 4, 5월에 태어나서 임계수를 보면 관사론잡인데, 이 또한 관사론잡을 불론하고요. 경금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병정화를 봤을 때도 관사론잡을 불론합니다. 모왕자세가 돼도 관사론잡을 불론하죠. 모왕자세 인성이 너무 왕한 경우에도 관사론잡을 불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관사론잡은 불론하지만은 개수가 투출된 것은 탐탁지 않다. 언젠가 이것은 내가 키우는 호랑이 새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일간 자체가, 특히 병호시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건 수를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병호시, 정미시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수가 용신이니까 금순으로 가야 될 것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신을 보게 되면 사신합수가 돼서 이건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겠죠. 진월에 무토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또 무토는 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의 일을 또 막아버리는 그런 좀 이상한 사주 국세가 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세는 조금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느 운을 가더라도 이거는 조금 구제되기가 어렵고, 화운 정도는 그럭저럭 볼 수 있겠지만 역시나 금순으로 갔을 때 무신 시는 결코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물론 이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대운 자체는 조금 괜찮을 것 같지만 개묘 대운에 개수투되는 것 결코 좋지 못하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금수운으로 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일간을 좀 왕하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금수운으로 잡았을 때는 중후반의 운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제 이민년 갑진 내일 조금 뭐 갑진월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거의 갑진월 아마 마감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진월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달에 출산하시는 분들 등남 등녀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아이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치고요. 내일 입한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